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우리 양시장에는요 하나씩 좀 큰 줄기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였고 코스닥은 HLB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일부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12시에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건으로 인한 사망 추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시장의 두 축, 그러나 이 두 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여전히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반등으로 인해서 2738선을 사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HLB 그룹주들의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서 844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일중 차트를 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5주 연속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됐지만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욕, 런던, 도쿄는 최고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나홀로 소외됐네라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은 추진 동력 이런 부분이 좀 상실됐다라는 안타까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275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장 초반이 오히려 강한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상승불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0.5% 상승 274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자, 수급 현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후장 가면서 매도의 흐름이 좀 나타난 상황이고 현재 44억 원. 뭐를 많이 파냐 봤더니 역시나 전기전자, 제약 섹터를 팔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오후장 이어서 지속적으로 오전장 이어서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3,380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철강, 금속 그리고 운수 장비, 자동차 섹터 사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개인이 나홀로 3,300억 원 정도 매물을 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해주의 흐름에서 전반적인 시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1%대 상승 보이면서 78,300원 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게 여전히 8만 원 선 밑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오늘보다는 내일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상승세를 좀 띄어서 갈 수 있을지 차트상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관망세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트상 우상향 패턴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대차, 기아를 보면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 연속 붙고 있거든요. 현재 3%대 상승하는 상황이고 인도 현지 법인의 IPO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30조 원에서 40조의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조달만 3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괜찮죠. 연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남부 쪽에 이 벤츠 공장에서 노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미국 법인 이런 부분이 한숨 돌렸다. 이런 이슈도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외국의 매수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KB금융 장중 4%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 중에서 주가 급상승이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고 KB금융 따라서 하나금융주도 덩달아서 올라가던데 어쨌든 금감원과 금융주가 뉴욕 IR을 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고 글로벌 투자들도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금융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한 차례 추세적으로 붙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매겨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HLB 그룹주가 한가를 맞자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들이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844선에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스닥 수급인데요. 자, 기관이 4거래 연속 사주고 있거든요. 751억 원. 하지만 외국인은 지난 거래일 이어서 오늘도 팝니다. 61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코스닥 시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L, LB 그룹주 오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가 잔량 보니까 한 400만 주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난주는 2천만 주였는데 400만 주를 줄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알테온제가 엠캠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이후의 주가 흐름 굉장히 중요한데 알테오제는 4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엔캠에도 오늘 나타나면서 엔캠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5%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고 30만 원 선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MSCI 이제 지수 편입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이제 붙잖아요. 알테오젠의 수급 여건에서 한 3,900억 원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엔캠은 1,9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추정치도 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수급 흐름과 함께 연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느 나라보다 더 악재에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입니다. 6시 반에 실적 발표,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앞서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이 같은 날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안개 속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마켓 스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글로벌 증시 너무 배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증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번 주에는 굉장히 굵직한 그런 이슈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 하락률이 좀 더 크죠.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더 아시아 증시는 오늘도 상승을 이끌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나홀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이 민감도 1위 나라입니다. 오히려 오전장, 오후장도 틀리고 일주일 상간에 주도 두 번이나 교체할 만큼의 변동성이 아주 큰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다. 자, 대한민국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롱숏 펀드의 이 천하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일 여러분들한테 1일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민감도가 큰 만큼 수익률도 클 수도 있다라고 반증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도주 쏠림 현상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금이 이동하는 이 경로에 따라 가지고 주도주 매매, 주도 섹터 매매를 항상 생활화해야 되고 교체 매매를 일주일 상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손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기 싫으시고 스윙으로 여러분 매매하실 것 같으면 하방에서 돌리는 지금 앞으로의 종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주도주 매매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섹터별, 종목별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나이키 커브, J자 커브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주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를 여러분들을 꼭 생활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을 이기는 또 수익률의 종목을 잘 내기 위해서 종목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스스로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 고기 잡는 법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힌트 좀 주십시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잡는 법, 다시 말해서 고기가 많이 나오는 곳, 고기가 많은 곳에 우리 찌를 던져야 됩니다. 떡밥을 던져야 됩니다. 고기가 없는 역배열이라든지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은 항상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슈가 만들어진 상황의 이 섹터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참 정말 많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넘게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때로는 1등에 없더라도 이 대형 산불이 났다라고 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불씨가 꺼질까 말 듯 하면서도 매일매일 불씨가 켜지는 것이 뭐죠? 대형 산불입니다. 자, 대형 산불이 난 AI 전력 인프라, 전기 전선 변압기 쪽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면 되는 쪽이고요. 신규 매수는 이제는 조금씩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사고 팔고 할 줄 아시는 분들만 장중에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K푸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K푸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빙그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K푸드가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끌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와 화장품, 철강, 방산, 그리고 저 PBR이 움직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 오후장 너무 틀립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 사항도 나오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아시아 증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11시부터 V자 반등이 났는데 우리나라만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런 트레이딩, 이런 이 리스크 상황의 외국인들, 외국 트레이딩 물량은 오히려 더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그 에너지가 오르고 있고요.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지금도 화장품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은 지금 주도주는 실리콘, 실리웍스라든지 아니면 이 코스맥스, OEM까지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탈중국화에 성공한 화장품 업체들의 이 종목들의 우상향 패턴을 꼭 여러분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일한 휴머노이드의 이 로봇이 드디어 5년 내에 만들어진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움직이는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해운 물류입니다. 해운 물류는요 오히려 더 지금 지질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하이 이제 컨테이너 지수까지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 물동량을 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또 오늘까지도 지금 선물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자 해운 물류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익 관점으로 이제 스타트가 이제 걸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진입하셔도 무관한 자리, 자 해운 물류를 말씀드리고 싶고 데이터 센터도 동일합니다. AI 전력 인프라 쪽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구리입니다. 자 구리입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니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또 지금부터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AI 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AI 반도체로 파생돼 있는 원자재 가격도 움직이고 있고 또다시 이제 이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원자재 쪽에 구리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니켈까지도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동, 이란에 지금 여러 가지의 좀 리스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확정 관련돼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선 반영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은 움직임이었는데 자,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꽁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오늘 저녁과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이란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사항을 선 반영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주 움직이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 그리고 정치 관련주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밸류 쪽보다도 오히려 더 지정학 리스크뿐만 아니라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미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이쪽 이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시장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HLB의 2,200만 주의 잔량을 보고 오늘까지도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아침 일찍 만약에 하한가 한 번 더 찍게 되면 사실상 이 지수는 V자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투심은 사실상 오후까지 좀 더 매도로 대응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이유는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내일장의 지지 캔들까지 확인해야지 포지션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면 내일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FMC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앞으로의 이 연속성이 만약에 지수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면 앞으로 이 3일 동안에 여러분들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의 정배열 초입의 종목들이 어떤 쪽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수급 포착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런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을 만든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대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리 쪽이고요. 잉이푸드 식품 쪽입니다. 코스나인도 화장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LX 인터내셔널과 에이컨텍 금 쪽이죠. 그리고 LS 네트워크 그리고 NX, 엔캠,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가운전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롱 인도까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원자재 쪽 지질학 리스크로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쪽이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포착을 보시게 되면 차트 포착은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오히려 더 거래량이 터져서 이슈로 좀 더 이 영향을 미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로봇과 자, 휴머노이드의 인간과 동일한 휴먼 로봇이 자, 5년 내에 상용화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로봇 쪽 로봇가 오늘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라든지 LS 에코에너지, 서원, LX, 자, 코스나인, LX, 자, 이 그 효성화학 그리고 흥국석유 LS 에코에너지, 국일신동, 에컨텍 모두 다 원자재 쪽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오늘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까지도 모두 다 원자재 쪽, 식품 쪽, 화장품까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번 주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결정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원자재,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쪽이 오늘 거래량과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의 판가름은 지금 오늘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한 원자재 쪽과 화장품, 식품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선택된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수익률을 제가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70%를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일전기공업인데요. 오늘 수익률이 50% 이상 났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 괜찮은 종목 옥석 가리기 중요합니다. 5장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번 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면 교체 매매해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번 주 이 어려운 시장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의 실적도 있고요. FMC 회의록 공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 쪽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돼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트 위치상 기술적으로 잡히는 종목들로 오늘 오후장에 교체 매매를 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이 잡힌 종목들을 한번 메모해 보셨나요? 그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물류 해운 쪽을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의 물류 해운이 있고요. 밸류 관점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물류 해운 쪽에 HMM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HMM의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기술적 자리입니다. 기술적 자리라 그러면 뭐냐? 지금 차트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수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자, 얼마
얼마 전이었죠. 자,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차트 포착, 수급 포착에 이틀 3일 정도 잡혀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방에서 개파락의 양봉에 21선을 회복을 하고 61선을 뛰어넘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드디어 61선 돌파 후에 21선 눌림목 오늘이 어떤 자리죠? 짝꿍댕이 패턴의 두 번째 1차 돌파, 2차 돌파가 나왔는데 오늘 1차 돌파, 2차 돌파하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에 안착시킵니다. 매수 급소 자리가 나왔습니다. 급소 자리를 누가 만드냐?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 가격대 하방보다도 상방이 자기들에게는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급등하고 자, 오늘도 급등했고 지금 선물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자, 이 지질학적 리스크의 재료와 그리고 지금 운임 지수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지금 현재 이 그 영업이익이 따라올 거라는 판단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현재 자리 17,780원 자리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HMM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드디어 2년간의 조정을 딛고 이제 오늘 이 저점을 만드는 자리에서부터 벌써부터 이 하단에서 1차 돌파, 2차 돌파, 21선 1차 돌파, 61선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이동평균선이 며칠 선이죠? 21선입니다. 21선이 내려오고 있고 매일같이 5일선이 둥글둥글 치다가 하락률이 누그러졌을 때 21선 통과 후에 61선 저항받고 다시 안착시킨 다음에 61선 돌파했을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지금 현재 4월 29일 날 61선, 21선, 61선, 40일 모두 돌파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2주 동안 주봉 캔들 2개에서 3개 동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LS 그룹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하단에 그대로 메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이데일리 스핀은요 전 종목 2,000개 종목의 이 차트에 왼쪽 하단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파는 회사인지, 영업이익이 뭔지, 주주 현황이 뭔지, 경영진이 누군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깔끔한 편안한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매출에 3조 7,761억에 영업이익 1,100억을 거두면서 어닝 컨센서스 이 어닝을 냈고 컨센서스 상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마자 저점이 나오고 오늘의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유는 누벨 칼레도니에서의 소유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니켈 가격 상승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 또한 이유 명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 상승 15% 상승이 나오는 것은 본질적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 이유는 뭐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정배열 초입과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손바뀜이 났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앞으로 가냐 마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하는데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분할 접근만 하시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오늘 한번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수까지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의 이 우상향의 이 패턴을 타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한번 더 체크해 드리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2024년, 2023년도의 영업이익이 4,300억입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4,500억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1분기 어닝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자, 이제는 출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무엇보다도 구리, 니켈 쪽의 원자재 쪽을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은 구리의
주도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수급포착, 차트포착, 상일류 보게 되면 모두 다 대창입니다. 대창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첫머리를 든 거예요. 첫머리. 그러면 기존에 달리고 있었던 애는 누구냐? 이구산업이죠. 이구산업이 주도주다. 이구산업이 움직이면 대창은 내일부터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보일 거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구산업이 뭐 하는 회사냐? 제가 설명 안 해도 구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철금속 전문 회사이고 연간 6만 톤의 생산을 갖추고 있는 회사로 국내 전체적으로 20% 이상의 구리를 이 납품하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온 현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 이구산업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주에는 가능하다. 단 이구산업은 스윙은 아닙니다. 트레이딩 관점이고 이번 주에 전체적인 시장이 지지락지 리스크 그리고 코스닥의 역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스윙 관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이 트레이딩 이 이데일리 스핀의 왼쪽 하단 상단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보율이 얼마, 부채는 얼마, 종합 점수,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점수까지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급과 실적 부분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너튜브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예.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전기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게도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늦었을까요?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이데일리 온에서 유일하게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 전부터 방송하다 보니까 너무 홍보가 없다 보니까 찾으신 분들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요. 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장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장중에 살지 말지 결정해야지 끝나고 나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8시 30분 이데일리 온과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시간에서 시장에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8분 지나고 있거든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무엇일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이제 구리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미국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인데요. 구리 재고 물량도 감소했기 때문에 매수세를 부추겼다라는 기사 많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관련주 눈에 띄고요. 또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도 오늘 관심사입니다.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AI에 특화된 이 데이터 센터로 몰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아위브라고 하는데 최근 10조 원 규모 정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스타트업이 관심 있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작년에 엔비디아가 투자해서 화제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게 보셨고요. 또 요즘에 김값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수산물 관심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김값을 잡기 위해서 매점 매섭 등 유통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오늘 또 엮여서 관심 있게 좀 보셨고요. 자, 은행 관련주도 오늘 눈에 띄네요.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평균 62.7%라고 하는데요. 이 작년 초부터 각사에서 주주 환원 정책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금융지주에 몰렸는데 저평가주다 이런 분석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관련주의 움직임도 옆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화학 기업들이 주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오랜 어두운 터널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사 이익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뉴스도 검색을 많이 하셨습니다.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연관된 섹터 만나봤습니다.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제 화면 우선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나타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 23일 오전 6시 3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고 같은 날 조금 앞서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또한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쪽에서는 금리 동결 신호를 지속적으로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를 한 차례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결 신호를 준 상황에서 유럽 쪽이 먼저 금리 인하 신호를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려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내일에는 그 크리스틴 리가르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과 또 내일 발언을 어느 정도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 수급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에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내비칠 것으로 좀 신호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상승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다우 지수도 이런 이제 이슈에 따라 어느 정도 부침은 겪겠지만 이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 기조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려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또 한 차례 나와주면 좋고 엔비디아도 좀 잘 나온 성적표 기대치를 좀 웃도는 이런 게 나와줘야 될 텐데 민경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엔비디아 실적 좀 잘 나와줄까요? 예.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은 240%, 3배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5배 정도, 퍼센트로는 400%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최근 970달러, 그리고 뭐 최근 종가 라인이 930달러 부근까지 어떻게 보면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조정받느냐에 대한 쌍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신고가 돌파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지만 예상치 정도 혹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신고가 자리에서 차익 실현 물량에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이제 리스크도 이제 함께 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AI 광풍이 엔비디아 신고가로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 AI 반도체 광풍이 살짝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 반등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새벽 시간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그 이상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은 이 이슈 앞두고 굉장히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HBM 시장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이 관련 테마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원 정도 가격을 돌파하느냐, 좀 조정받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9만 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20에서 22만 원 수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장비 관련주로 시세 나오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 HBM,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쌍고점입니다. 사상 신고가 부근입니다. 하지만 HBM 테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 쪽 테마는 시장에서 단기 수급이 전력 설비 전선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사실 시세가 나왔으나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 위치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두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첫 번째는 고형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대량의 매수세와 거래 대금과 이슈가 수반되면서 우리 HBM 관련주로 24,0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고형 종목이 현재 15,0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형 종목은 14,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15,000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 종목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공시로 이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이제 떨어지면서 22,500원에 이제 주주배상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됐고요. 자, 시초에 이제 22,500원 유상증자 가격 부근까지 낙폭을 이제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만 원 부근을 기준 잡고 2만 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시 2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우리 HBM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상승 그리고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 종목의 이제 공시 내용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8월 초에 이제 무상증자 한 주당 0.15주의 무상증자 배정받는 기준일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만 원 초반 그리고 22,500원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에 베팅해서 지금 장대 음봉 기록하고 있는 우리 눌림목 구간 저점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나 국내의 대형 반도체 이게 이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로 이제 흘러 들어올 텐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목요일은 국내에서 금통의 이슈가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대표님 사실 이제 동결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금통위 쪽은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이 금리 수준인 3.5%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한국의 국내 총생산량 GDP 등 이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커서 현재 한국은행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날 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성장률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인데 올해 GDP 성장률을 종전 2.1%에서 2.2에서 2.6 사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시장에서 주도 업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음식료, 금융 쪽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그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도 매번 확인해 드리고 있지만 구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원자재 관련주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 주도 업종은 뭐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속해서 박 대표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전기 관련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좀 이슈력이 지속적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관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또 인공지능에 따른 이 데이터 센터 건설 등과 맞물린 전력 수요 급증 이제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한동안 이 전력 관련 종목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서 이 구리 쪽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동반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같은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네. 해운 쪽도 지속적인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 해운 운임이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난 2023년 7월만 해도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931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최근 5월 달에는 2,520선을 터치하면서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주들이 최근 바닥을 다지고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운임 지수가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해운주들은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승 국면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이 식품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눈에 띄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K컬처 인기에 따라서 이 해외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삼양식품과 빙그레의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주가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이제 수급 쏠림과 관심은 한동안 이 K-팝 인기의 엔터주들의 몰렸던 수급과 자금이 이제는 식품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K컬처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식품 관련 회사들도 해외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일정 부분 눌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식품주들의 인기는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최근에 보험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생명보험사와 손보업계의 실적은 좀 엇갈립니다. 관련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좀 투자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의 특징이 이제 유가증권이나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쪽에 이제 납입된 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이라든가 생명보험사들의 이제 투자 실적이 작년에 좀 저조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런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으나 특히나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작년에 좀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장기 요양병원이 아니죠. 장기 요양 간병인 보험 이렇게 이제 납입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증가되는 상품들이 많이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 이제 상품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보다는 좋았다. 뭐 이렇게 조금 생명보험사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섹터 중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조금 약세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금융주 그리고 보험 그리고 뭐 이런 저평가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 이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7월 달에 시행되면 향후 6개월 정도 계속 강세를 이제 보여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저점이 아니라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리 삼성생명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보험주, 금융주, 저 PBR 관련주들을 포트에 구성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식 대표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소외되네라는 아쉬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 시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네, 일단은 뭐 현재는 시장이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정 부분 좀 시장이 눌리고 나서 그리고 재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증시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업들의 이제 호실적이 보이는 그런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현재 섹터에서 이 성장 섹터를 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섹터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 AI 관련이라도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관련 쪽도 다 이쪽하고 다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는 한 요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식품 관련 섹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 랠리가 나타났을 때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업황이 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 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 해운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근 상승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눌렸던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시장이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철강 쪽은 또 은근슬쩍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관련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 비철금속 섹터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 철강과 그리고 비철금속 섹터도 같이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식품, 자동차, 해운, 조선, 철강, 금속까지 봐야 할 섹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두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라면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죠. 이 라면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K라면 수출 주역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요. 이 전체 수출액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음식료 업체 수출 비중은 평균 40% 수준인데 이 삼양식품이 70%에 육박하죠. 불닭을 앞세워서 삼양식품 수출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농심은 해외 성장률 둔화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농심 주가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 만년 2위였던 삼양식품 주식시장에서는 이 농심을 누르고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 불닭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질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농심이 신라면 매운맛을 보여줄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